자, 이번 시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교재 36페이지인데, 자, 현재 페이지 시작은 36페이지 시작을 합니다. 일단 오늘 진도는 교재 앞쪽 뒤쪽을 좀 왔다 갔다 해는 몇 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이제 교재 앞과 뒤를 한두 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려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혼동이 좀 덜 하실까 싶어서 교재 순서를 좀 앞뒤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교재는 36페이지 이 부분을 이제 볼 건데, 여기를 이제 보시기 전에 먼저 교재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 정리했었던 이제 부분 관련해서 일단 교재 36페이지를 다시 올 건데, 우선 먼저 36페이지 일단 진도 시작은 36페이지가 되는데, 일단 교재는 27페이지를 잠깐 27페이지를 보실게요. 자, 27페이지 가시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정리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27페이지 가면 지금 02번에 관련 용어 정의 중에 2번에 가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단지에서 2번 나와 있습니다. 일단 27페이지 나와 있는, 지금 보시면 여기 27페이지 여기로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단지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택을 좀 지금 총 5가지 규모에서 이 총 5가지 규모의 공동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서, 자, 이제 박스에 가보면 3번에 그 박스 내에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총해서 5가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그래서 2번에 지금 1번은 300세대 이상 공동택에서 보시면 먼저 1번에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에서 2번은 지금 150세대 대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번은 150세대 대상으로서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그리고 4번에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4번에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일단 1번부터 해서 1번부터 쪽에서 이제 보면 문항 4번까지 해서 하나 정리하고요. 5번. 자, 5번은 지금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한가로 어떤 동의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에 따라 동의하여 정한다 해서 문항 5번입니다. 5번은 지금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느냐는 공동택이다. 그러면 1부터 지금 4까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이 아닌 공동주택이 뭐였다? 동의요건은 번역 플러스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더라.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세대수, 단순 세대수로만 봤을 때는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세대수가 250세대. 그러면 250세대인 공동택은 여기는 뭐예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죠. 근데 이 250세대인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얼마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어떻게 된가요? 250세대인 공동택은 뭘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전환이 됩니다. 라고 해서 총 5가지, 1번부터 해서 5까지 총 5가지를 의무관리 공동택에 분리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 이제 출발은 이제 현재 27페이지 잠깐 했었던 거 잠깐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왔었던 부분인데, 자, 여기 지금 이제 규모를 잠깐 하나 확인했었던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지금 교재에 대한 다시 30
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36페이지를 돌아와서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2장은 공동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할 건데 1번은 지금은 공동택 관리 방법, 2번 그리고 양가로 1번에 자치관리, 위탁관리라는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르게 설명하기보단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조각을 이 하나씩 따로 조각을 한 것보다 큰 틀로서 일단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자치나 위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럼 일단은 교재 36페이지 관리 방법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부분들은 자, 교재를 또 넘어갈 겁니다. 또 넘어가는데 교재 41페이지로 또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또 옮깁니다. 교재를 또 41페이지로 잠깐 가볼 거예요. 41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41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 이제 한 장 넘겨 보시면 4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등이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페이지 좀 전에 말씀 페이지가 좀 순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책 순서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책 순서대로 가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여러분 머릿속에 큰 틀이 정리가 되고 큰 틀이 정리된 여기에다가 퍼즐을 하나씩 끼워서 전체 그림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구성이 조금 아쉬운 게 이 퍼즐 조각이 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산된 조각을 여러분들이 조각조각해서 이거를 공부하신 것보다 일단은 큰 틀을 좀 정리하고서 그 밑에 관련 내용을 조금 소설됐으면 좀 이런 공부하기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하는데 구성 자체가 이 퍼즐을 흐트려 놓은 상태다 보니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일단 4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등에 대한 예시는 무엇을 설명드릴 거냐면 자, 방금 5가지 공동택 규모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의 공동택의 관리 이관, 관리 업무를 넘기는 절차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5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 관리 이관 절차를 정리할 건데 이 5가지는 이거를 묶어 가면 2개를 좀 나눈다는 것이 보신 대로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1, 4번에 해당하는 공동택의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하고 그리고 4번입니다. 5번이네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5번에 물론 규모는 5가지 분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관리 이관 절차 그래서 관리 이관 절차에 대해서는 이걸 묶어가지 말고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5번까지를 나누어서 일단 관리 업무 이관 절차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이거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할 이유는 왜 이거를 나누어서 일단 큰 틀을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자, 보실까요? 그러면 이거를 나누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1번부터 4번, 1, 4번입니다. 1, 4번의 이 의무관련 공동택 규모하고 5에 해당 공동택의 업무 이관 절차가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뭘 말씀드리냐면 자, 일단 1번부터 4번에 해당 공동택을 누가 건설 공급하더라?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 그러면 1부터 4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동택, 즉 1, 4번에 해당하는 이 의무관련 공동택을 누가 건설합니까?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그래서 건설하고 필요한 자가 공급합니다. 사업주체는 이 하나의 1번부터 4번에 있는 공동택을 건설도 하고 공급도 하지만 법에 따른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시적인 관리를 하죠. 그 한시적인 관리하다가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입주자 등에게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하고 업무를 넘겨주는 절차를 진행을 해서 업무를 인계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1, 4번에 관한 게. 자, 그러면 5번은 그럼 여기는 공동택을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건 아닙니다. 5번은 자, 5번은 1, 4번은 공동택이 없었던 거, 이 없는 공동택을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1부터 4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건설 공급을 했을 때 사업주체가 업무를 이관하는 절차에 관한 걸 공부해야 된다면 5번은 기존 공동택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250세대인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가 기존에 건설 공급이 됐었던 공동택이 있어요. 근데 이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이 안 된 공동택 이와 같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뭘로 전환이 됐습니까? 이때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됐어요. 전환. 그래서 이 전환 공동주택의 이관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250세대였을 때의 공동택 규모하고 플러스 지금 보신 대로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갖춰서 이제 뭘로 전환이 됐어요? 250세대이면서 이 플러스 전체 입주자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 얻었으면 의무관리상 공동택은 뭐예요?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전환되기 전과 후는 분명히 큰 차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동의 얻어서 전환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전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도 선택이었어요. 선택, 배치해도 해제하도 그만 관계없었는데 이제 전환이 됐다면 관리사무소장도 배치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도 구성해야 되고 관리 규약도 제정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 방법도 자치 또는 위탁 관리 방법으로 정해야 되고 만약 관리 방법이 위탁 관리라면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전환이 되면서 250세대 공동택에 갖춰야 즉 제도권 내로 흡수가 되면서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관 절차는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1, 4번과 그리고 5번을 나누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시험에 또 교재도 이제 순서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은 조금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수업하면 조금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41페이지, 지금 현재 41페이지를 펴신 부분인데 41페이지 볼까요? 41페이지가 지금 41페이지 4번의 동그라미 1번이 지금 41페이지 4번의 1번 공동택 전환신고단지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지금 4번까지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교재상 번호 봤을 때 이 전환 공동택 관련한 부분이 41페이지에 지금 보신 대로 41페이지에 4번에 1번부터 해서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가 보면 4번에 1번부터 4번까지 41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이 전환 공동주택의 이관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가는 여러분 좀 시간이 조금 출발은 더디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도 혼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번의 기억에 가봅니다. 1번의 기억.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전환되는, 즉, 그렇죠. 예를 250세대 공동택 이와 같은 동의を거쳐서 전환이 됐죠. 그러면 전환 공동택의 누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은 세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정군수구청장이 뭐합니까? 전환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환이 됐다면 전환 신고를 하게 되는 규정 1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환 신고를 누가 합니까? 관리인이 합니다. 근데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환이 됐다면 전환 신고까지를 해야 되죠. 그게 기억번. 자, 니은번. 일단 니은번은 지금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서를, 그러니까 전환 신고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환 신고를 한다는 것은 뭔가 서류 제출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 제출을 하는 그 신고서 제출 기한은 동그라미 니은번에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디귿. 디귿은 지금 전환이 될 수 있죠. 전환이 돼서 전환 신고도 할 수 있죠. 무슨 신고도 할 수 있냐면 제외 신고예요. 제외 신고라면 자, 이제 우리 공동택에 전환을 하지 않고 우리 기존 그대로 보니까 제도권으로 들어가면서 소장도 배치하고
관리 방법도 결정하고 등등의 복잡하더라. 그냥 우리는 기존 그대로 전환되지 않냐고 기존 그대로 가겠다가 지금 동그라미 지금 디귿의 제외 신고입니다. 제외 신고.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제외 신고를 하려는 입주대표 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한다. 즉 제외 신고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제외 신고서 제출 기한은 며칠인가요? 30일. 그러면 여기 현재 그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니은과 디귿 1번에 지금 1번에 니은과 디귿은 전환 신고를 하든 제외 신고하든 간에 그 신고서 제출 기한은 며칠인가요? 30일 이내 전환 또는 제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니은하고 디귿 정리하고 있고요. 리을번은 현재 여기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1번의 리을번은 전환 신고할 때 제출하든 또 제외 신고할 때 제출하든 이 리을번은 전환 신고나 제출 신고, 전환 또는 제외 신고할 때 제출되는 서류 종류가 리을번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는 참조하셔야 돼요. 니은하고 디귿에 들어가 있는 전환 제외 신고에 관한 신고서 제출 기한 30일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실까요? 그래서 일단은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하나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의무관리대상 전환공동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대표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주대표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3번 공동택을 위탁관리할 걸 정한 경우 입주대표회의는 입주대표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문항 2번하고 3번 여기 이제 보면 이 문항 2번, 3번은 뭐예요? 이제 전환이 되면서 갖춰야 할 요건들 중에 일부 입주대표를 구성하고 그리고 관리방법 결정하고 결정이 위탁관리라면 누구까지 선정을 합니까? 주택관리업자까지 선정하는 절차에 따른 2번하고 3번. 그래서 전환이 되면서 갖출 요건들이 일단 2번하고 3번에서 점령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문항 4번은 지금 좀 전에 봤던 동그라미 디귿 관련해 이제 보시면 여기는 제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제 4번에 나열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 41페이지에 4번에 1번하고 4번은 전환이 됐을 경우에 이 전환공동체 어떤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를 4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5번은 이제 정리를 했었고 이제 그러면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1번부터 4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건설 공급을 했을 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이관하는 절차를 살펴볼 건데 자, 한 장을 넘겨서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자, 42페이지 가시면 5번의 관리의 이관이죠. 그래서 여기 현재 그 42페이지 가시면 42페이지에 5번의 관리의 이관이 지금 보신 대로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이 의무 관련 공동택을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했을 때 업무를 넘기는 이관에 관한 절차를 여기 5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볼까요? 일단 1번부터 여기 1번부터 해서 4번까지입니다. 5번은 1번부터 해서 일단은 문항 지문의 4번까지입니다. 4번까지. 자, 일단 볼까요? 그러면 5번, 1번부터 4번은 여기는 이 1번부터 4에 해당하는 규모의 이관에 관한 절차를 이제 보시면서 1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관리하며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였을 때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관리한다는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것은 이 건설 공급한 공동택 관리하는데 법에 따른 일정의 요건이 충족. 그 요건이 충족이란 입주 예정자에 얼마가 입주할 때 과반수 입주. 그래서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다가 예정전에 과반수 입주하면 이제 어떻게 이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그 공동체를 관리할 걸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이 입주자 등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관리 방법에 따라서 업무를 넘기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자, 일단 그러면 관리 요구할 때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면 지금 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 요구 통지단자 그래서 1번. 입주자 등에 공동체를 관리할 걸 요구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부터 4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보내서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문항, 2번은 뭐 준용한다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를 이제 벗어나서 동그라미 2번. 구체적인 절차 중에 하나, 동그라미 2번. 입주자 등이 일에 따른 요구를 받았어. 즉, 사업주체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한 입주대표회를 구성한다. 동그라미 2번에 관한 거고요. 3번.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양가로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했는데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다 해서 결정한 경우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공동체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권유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이제 해서 3번은 이제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 입주대표 회의 회장은 그 결정된 사항을 사업주체 또는 입주대표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체 관리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통지합니다. 그리고 시장권유구청장에 신고합니다. 돼 있고요. 그럼 신고한다는 것도 기한이 나와야 되는데 밑에 박스 관리 방법 결정 등의 신고단자 그래서 입주대표 회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 양가로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주택 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해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3번은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신고합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시장권을 지금 신고한다고 되어 있죠. 부분들은. 자, 일단 1번부터 3번하고 문항 4번입니다. 4번 하나 볼까요? 4번. 자, 질문 5층에서 4번에 가보니까 4번은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입니다. 선정. 자, 여기 4번은 조금 보완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 4번입니다. 4번을 잠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4번은.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다시 지워버리게요. 4번. 일단 여기 잠깐 4번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4번은 지금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자, 주택관리업자가 나왔다. 그럼 일단 뭐 여러분 보시면 주택관리업자가 나왔다는 것, 그 공동체 관리 방식은 이제 1번부터 4번이든 또는 5번이든 이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택은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관리 방식이 뭘로 결정됐다? 위탁관리로 결정이 됐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위탁관리가 결정됐던 그 공동체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요. 위탁관리로 결정됐다면 그 위탁을 줄 누구를 선정해야 돼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주택관리업자는 일단은 근데 지금 위탁관리로 관리 방식이 공동 관리 방법이 위탁관리로 결정됐다면 위탁을 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그럼 선정 절차를 잠깐 보니까 선정 절차는 여기 지금 보시면 절차는 여기는 법령입니다. 법령 절차. 요거는 좀 수업을 바로 이어서 하겠지만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이 관련 즉 공동택 관리법령에 따른 이 선정의 절차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절차는 이 선정 절차에 따라 법령 절차에 따라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문항 4번은 지금 누가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선정은 일단 무슨 방법을 통해 선정한다? 관리에 관한 이 법령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해놨는데 여기 지금 문항 4번에 누가 선정한다?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선정하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누가? 사업주체.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때는 무슨 방법을 통해 설정합니까?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길래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선정할 수밖에 없냐?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래서 문항 4번에 가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 방법 결정에 대한 통지가 없다.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에 따른 통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요? 아예 관리 방법이 위탁이나 자치로 결정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없거나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 안 됐다는 건 일단은 그러면 뭐는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관리 방법은 자치관리로 결정을 해놓고 그 자치관리를 이끌어갈 뭐가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게 이제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원칙은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선정할 원칙으로 한 예외적으로 지금 보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관리 방법 결정에 따른 통지가 없어요. 관리 방법 결정과 통지가 없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업무를 넘겨줄 대상이 없는 거고 또는 보니까 자치관리 기구 구성이에요. 기구 구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구 구성이 없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또 자치관리 기구 구성이 없으면 사업주체는 이제 예정자 과반수 입주했기 때문에 관리할 걸 요구했고 사업주체는 떠나가야 되는데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또는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안 됐다면 사업주체는 업무를 넘겨줄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때 뭐 하세요?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이와 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 부분 하나 확인했고요. 선정했던 사실을 알려주게 돼 있죠. 보니까 그걸 누구에게 알린다? 그래서 보니까 자, 지문은 그래서 그거를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부분 하나 정리를 좀 잠깐 하시고요. 자, 그 부분 하나 정리를 하고 교재는 다시 36페이지로 다시 교재는 36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36페이지로. 자, 36페이지 가시면 일단은 공동택 관리 방법에 나와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36페이지 가시면 1번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상 공동택 그러면 의무관리상 공동택 몇 가지 1부터 5에 해당 이 규모를 의무관리상 공동택으로 했어요. 그러면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택 무슨 관리합니까?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 그래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고반 1, 4번이든 또는 5번이든 간에 뭐예요? 관리 방법은 둘 중에 하나. 무슨 관리?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자치위탁관리 결정이 쉽지 않다 보니 법에서는 방법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입주자 등이 공동택의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밑에 나와 있는 박스 처리된 지문에 관리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한다고 그래서 관리 방법을 이제 최초로 결정을 하거나 결정된 관리 방법을 변경, 예를 들어서 위탁에서 자치 위탁으로 바뀔 때는 기업 또는 니은의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자, 먼저 기업. 입주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니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그래서 기업 또는 니은의 방법을 통해서 이 규모, 지금 보신 대로 1번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체 관리 방식은 이 공동체 무슨 관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자치 관리하거나 또는 위탁 관리로 관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체, 방금 그와 같은 기업 또는 니은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는 스스로 관리하는 자체 관리나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를 맡기는 무슨 관리?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그럼 일단은 자, 밑에 그러면 자치 관리입니다. 자치 관리. 자치 관리라는 건 이 자치 관리라는 건 일단 이 관리 방법 말로 뭘로? 자치 관리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자치 관리로 결정이 됐다는 것은 그 공동택을 관리할 뭐를 구성해야 돼요?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합니다. 자, 이제 그럼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자치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 주체의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입니다. 있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공동택 관리 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 관리 요구 지금 봤죠? 그러면 1번부터 4에 해당하는 공동택 사업체 건설했다면 이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에 있어서 만약 관리 방식이 자치관리로 결정됐다면 어떻게 돼요? 사업주체 관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지금 보시면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 다음에 양가로 그 지문도 보죠. 두 번째 줄에 양가로 가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되는 경우는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리기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 자, 이 전환이 되는 공동택은 뭐예요? 만약 이와 같은 둘 중에 절차 중에 자치관리로 전환 공동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했다면 이 전환 공동택의 지금 자치관리 기구 구성 언제? 여기는 시점이 어때요? 여기는 시점이 입주자 대비 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이에요. 개월은 동일하지만 분명 1사번에 해당한다면 언제예요? 사업 주체 관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전환 공동택이라면 어떻게? 입주자 대비 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시점은 분명히 달라요. 관리 요구가 1사번은 있는 날, 5번은 재정신으로 수리된 날. 시점은 다르지만 그 시점은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뭘 구성합니까?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1번부터 4번하고 5번을 구분 일익의 정리를 먼저 처음 시작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 지문을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혼자서는 이게 구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 좀 이 구분을 해 놓고서 업무 이관이라든가 기타 절차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이 그 이야기고요. 관리 방법이 한번 결정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치관리에서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이 변경됐다는 것은 자치관리 기구 구성은 언제까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한 경우 입주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 그래서 관리 방법이 구성이 됐을 때 자치관리기구 구성은 언제까지?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을 합니다. 라고 해서 1번은 그 최초 또는 전환공동택의 구성에 관한 시기라고 한다면 2번은 관리 방법이 변경이 됐을 때 구성에 관한 시기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별표 가시면 박스로 처리해 놓은 게 기술 인력과 장비입니다. 기술 인력과 장비요. 자, 이제 그만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됐다. 그러면 이 관리 방식이 뭘로 결정됐다?
자치관리로 결정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에 관한 요건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기술 인력은 이제 보시면 기술 인력은 밑에 이제 보시면 그 박스에 가와 나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인원 이상이다. 그 가나는 중요하다는 여러분들이 가본의 위에 있는 지문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보니까 다음의 기술 인력 관리 조치가 입조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하시지 않을까 하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잠깐 보죠. 여기서 잠깐 볼까요? 자,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됐어요. 승강기. 그러면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됐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그럼 승강기를 관리하는 형태는 이거를 직영이라는 것은 직접 승강기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뭐 직영의 개념으로, 아니면 이거를 용역이라는 건 이거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이거를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 승강기 이 관리하는 법령에 따라서 자체 점검 관련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여기 채용을 해서 근무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용역을 줬다. 용역은 지금 그 나와 있는 대로 입조대표의 동의로도 일부 업무를 용역을 줬다. 전문 용역을 줬다. 그러면 용역을 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강기에 대한 자체 점검 검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이때는 갖추지 아니할사, 즉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영이라면 직접 채용을 해서 근무하게 한다. 근데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줬다라면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일단 채용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관련 가본에 가보면 관련 승강기 자체 검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직영이라면 채용을 해야 되지만 용역이라면 갖추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 인력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지문 좀 이해하시고 가와 나에 따른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비는 세 가지입니다. 우측에 2번에 가보니까 가나 다 비상용 급수 펌프, 절연 저항계, 나번인데 가번하고 나번은 또 다른 명칭. 가번은 이거를 달리 수중 펌프라, 나번은 달리 누전 측정기.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용 급수 펌프를 수중 펌프로, 그리고 절연 저항기를 누전 측정기로 달리 칭하는 명칭이 있다는 거 확인해 놓으시고, 다번에 건축물의 안전 점검 보유 장비라고 해서 망원경에서부터 누수 탐지기 각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과 장비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실게요. 지금 하나 더 볼게. 겸직입니다. 겸직. 이제 겸직이란 건 겸직할 수 있냐 없냐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밑에 이제 보면 밑에 그 1번 장비 박스 바로 이제 벗어나서 밑에 가보면 1번에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은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겸직할 수 없다. 그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기술인력을 겸직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단속 없이 겸직할 수 없다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근무하는 그 해당 공동주택에 뭐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력 상호는 겸직할 수 없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2번 기술 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네, 그러면 기술 인력 상호 간은 겸직할 수 없어요. 근데 단서는 밑에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겸직은 기술력 상호 간에 원칙은 안 되지만 2번에 가나에 따른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가번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선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은 가능합니다. 나번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상호 간의 겸직
가능합니다. 근데 가번하고 나번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한데 거쳐야 할 절차가 하나 있어요. 무조건 겸직이 된 게 아니라 2번의 첫 번째 줄에 중간에 단서 다만 입조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반 찬성의 의결로 다음에 겸직을 허용한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번의 가와 나에 해당되는 기술력 간의 겸직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안 되지만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입조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준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하더라? 가나에 해당되는 기술력 간은 뭐예요? 겸직이 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치관리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 자, 위탁관리는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위탁관리로 결정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누구를 선정합니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여기서 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러면 주택을 선정은 지금 첫 번째 무슨 지금 절차는 크게 두 가지요. 법령에 따른 절차에 선정할 수 있고 예외 여기 사업주체가 선정한다는 건 단서였어요. 방금 보신 대로 모든 경우 다 허용된다는 게 아니라 관리방법 결정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또는 지금 보신 대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그때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1 또는 2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무슨 절차를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릴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것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절차를 정리해 보면 자, 먼저 선정입니다. 선정. 자,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죠. 교재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선정이라는 것은 이 법령, 여기서 말하는 선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제 선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사업주체가 선정을 하게 된다는 것, 이걸 확인하는데 자, 그럼 법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주택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보죠. 자, 교재가 지금 보신 대로 밑에 2번의 양가로 2번의 위탁관리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인은 다음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1번의 기억에 가보니까 법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할 것.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의 방법을 통해 선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니은,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지금 1번의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의 기억, 니은에서 지금 교재 문항 번호 선정은 1번에 기억 또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법에 따른 절차란 건 무슨 방식이냐면 전자입찰 방식이에요.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서 주택관리업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서 지금 교재 보셨으니까 원칙은 기억의 방법을 원칙은 무슨 방법을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에서는 무슨 방법을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서를 좀 그대로 무슨 방법을 좀 선정합니까?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기억의 방법이 아니라면 니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그래서 선정은 절차가 1번의 기업의 절차 또는 니은의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는 먼저 선정리.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니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여기는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경쟁 입찰로 선정. 그러면 일단 결론으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무슨 방법이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단서에 따른 거면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선정. 두 개 방법을 통해 선정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 무슨 방법을 이제 경쟁 입찰의 방법. 그럼 결국 세 가지 중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 위해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기업하고 니은 관련 보완되는 설명을 교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이제 보면 교재 가보시면 일단 기업니은을 살펴봤고 밑에 이제 보충학습에 가보자. 보충학습에 가보면 1번 전자 입찰 방식의 세부 기준, 즉 전자입찰 관련해서 세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누가 정해 고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지금 위에 동그라미 1번의 박스에 니은에 관한 걸 보완 설명해 놓은 건데 2번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기업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 입찰로 할 것, 즉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뭐예요? 지금 경쟁 입찰로 한다. 그래서 니은번은 어떤 방식을 통해 선정합니까?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을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 즉 경쟁 입찰 관련 세부적인 사항이 되는 밑에 기업,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네 가지 경쟁 입찰 관련 세부 사항은 누가 정해 고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재를 통해서 방금 확인했던 부분이 지금 내가 보신 대로 이와 같은 기업과 니은에 따른 방법을 통해서 주택가를 선정하는 절차.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은 법령에 따라 여기서 선정은 지금 관련 이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주택가 선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그때는 누가 사업주체가 이와 같은 법령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선정은 절차를 따로 명하지 않으니까 누가 임의대로 사업주체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를 뺀 나머지는 반드시 이 1번의 기업 또는 니은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선정을 예를 들어서 선정을 A라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했다고 볼까요? 가정을 해서 그러면 A라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했어요. 이 절차를 통해 선정을 했어요. 그럼 계약기간을 줬을 거고 그 계약기간 동안 A라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둘 중에 하나죠. 못했거나 잘했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A에서 또 다른 B나 C로 바꿀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와 같은 선정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B나 C나 다른 주택권을 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잘한 경우. 그러면 A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관리를 잘했다고 봐요. 그러면 잘했다면 분명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관리를 잘했으면 굳이 또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근데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을 주체로 다시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긴 좀 번거롭더라. 그래서 법에서는 절차를 두 가지예요. 선정의 절차하고 재선정. 재선정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A라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잘했어요. 그럼 잘했다는 건 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다시 재선정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재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재선정은 보시면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다시 재선정 절차. 그러니까
바꾸고 싶다면 B나 C로 바꾸고 싶다면 다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을 하지만, 그러나 A라는 사람이 관리를 잘했다면 다시 재선정하는데, 재선정은 이와 같은 1번의 기역 니은이 아니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재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이라는 건 어떤 절차를 정하고 있는가를 교재로 확인하고, 교재 확인하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교재를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정을 하거나 분명히 선정을 하거나 재선정을 할 때 뭘 줘야 돼요? 계약기간이에요. 계약기간. 그러면 최초 선정을 했던, 또 재선정을 했던 간에 계약기간을 줄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일단 교재를 통해 두 가지 확인하고 다시 계약기간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교재를 통해서 재선정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하나 확인하고요. 그리고 선정을 하거나 재선정을 할 때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교재를 통해서 수의계약의 절차를 살펴보시면 밑에 현재 보고 계시는 그 박스의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춥니다. 그래서 기업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니은. 기역의 요건이 충족된 이유,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그래서 2번의 기역과 니은의 절차. 여기 디귿하고 니을은 전혀 별개로 빼야 됩니다. 여기 디귿, 니을을 재계약에 집어넣는데 그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보신 대로 재선정에 관한 거 현재 보고 계시는 문항 번호에 기역하고 니은만 보시고 디귿하고 니을은 빼내서 여러분이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는 참관할 수 있다는 것은 선정의 절차 또는 재선정의 절차. 그래서 선정을 하거나 재선정을 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참관하고자 한다면 선정의 절차도 참관할 수 있고 재선정 절차도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빼내서 여기는 지금 재선정만 해당된 게 아니라 선정을 하든 재선정을 하든 누가 입주대표회의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할 경우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리을의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은 장기시험계획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조정 주기를 고려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나와서 마무리하되 왜 이게 숫자가 아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장기조성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판서를 된 부분을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재선정은 지금 봤던 대로 기역의 절차를 거치면, 여기서 재선정이나 방금 봤듯이 기역의 절차를 거치면 니은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수의계약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재선정할 수 있습니다. 끝. 디귿의 입찰과정 참관이란 건 선정을 하든 재선을 두 가지 모두가 다 누가 참관을 원한다. 입주대표회의 감사가 참관을 원하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그리고 계약기간을 봅니다. 계약기간을 보니까 지금 선정을 하든 재선을 하든 계약기간을 주는 여기는 연수가 아니라 영어가 나왔어요. 영어가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뭘 고려합니까? 여기 조정 주기를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자, 계약기간에는 분명히 연수가 나와야 되지 왜 이게 숫자가 아닌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몇 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고 왜 이게 영어로 나왔냐? 자, 일단 그럼 이거는 설명드립니다. 일단 중요한 건 만약에 선정을 하거나 재선정을 할 때 계약기간을 주면 여러분들 반드시 지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 정한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가 나와야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혹시 줬을 때 이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가 아닌
다른 용어 또는 지문으로 대체가 된다면 그 지문은 틀리게 돼요. 그거 주의하시면서. 그럼 이게 여기서 지금 숫자가 아닌 이 지문을 왜 여기다 달아놨냐.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아직 이 파트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라는 이야기는 법에서 장기수선 계획은 몇 년마다, 장기수선 계획은 3년마다 검토합니다.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 필요치 않으면 조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계약기간에서 장기수선 계획 조정적으로는 결국 계약기간을 몇 년을 주라는 겁니까? 법으로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계약을 선정이나 재선정을 했던 계약기간은 몇 년을 3년을 주어 관리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라는 이 현재 이 계약기간 관련 이 지문이 법령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 이 법령에 들어올 당시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게 좀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지문이 법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대다수 공동택이 위탁관리로 결정된 계약기간은 거의 3년을 줍니다. 물론 일부는 2년 법으로 3년을 한다고 돼 있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 공동택은 거의 아마 대다수 전수조사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대다수 공동택은 계약기간을 할 때 선정 재선이 몇 년을 주는 겁니까? 대다수가 3년의 계약기간으로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연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을 대비한 입장에서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에 계약기간을 주면 무슨 지문이 나와야 됩니까?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란 이 지문이 나와줘야 됩니다. 부분들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로 딱 이게 압축이 됐으면 여러분도 좀 더 설명을 수업 설명하고 교접하기 좀 쉽고 이게 좀 페이지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웠을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상황을 일단 중간 정리해서 한번 마무리한다면 다시 이제 봅니다. 이제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가장 먼저 첫 출발은 뭐부터 해줘야 돼요? 이제 전체 한번 이제 전체 마무리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제 뭘 설명을 드렸었냐면 먼저 가장 첫 번째 이 5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의 업무 이관 절차를 설명드렸는데 규모는 몇 가지였어요? 5가지. 그래서 1번부터 5번인데 여기는 분명 나누어서 1번부터 4번의 규모하고 5번의 규모를 나누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 4번은 공동택 새로 건설한 사업주체가 업무를 넘기는 절차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고 5번은 기존 건설된 공동택이 전환이 되는 경우에 따른 이관 절차가 분명히 다른 걸 확인했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했던 1사에 관한 부분하고 5에 관한 부분은 방금 전체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분명 절차상 이관 절차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판사된 내용을 따라서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택은 뭐예요?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 또는 무슨 관리를 결정합니까?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결정하는데 자치관리 기구 구성과 그리고 겸직 규정을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위탁관리 한다면 누구를 선정합니까? 누구를 선정한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절차는 지금 방금 설명 마쳤던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또 수의계약 방법으로 재선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을 준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 예외적인 이와 같은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 기구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뭐 합니까? 그때는 사업주체가 예외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걸 설명드렸고 그리고 자치위탁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와 변경하는 절차도 잠깐 확인했었죠. 그래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2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자치나 위탁관리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부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결정을 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하나 전체 마무리하고 이관 절차를 한번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다소 길어지지만 여기 전체 한번 마무리해야 다음 시간은
새로운 부분을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어디를 한번 정리하고 전체 마무리할 거냐면, 자, 교재는 다시 좀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 한번 마무리 한번 하시게요. 자, 이제 이 1번부터 4번이든 5번이든 간에 여기는 1번부터 5번 해당 공동태 봤을 때 양쪽에 좀 공통성으로 적용되는 건 좀 전에 뭐 했던 건 몇 가지만 묶어본다면 관리 방법을 결정에 따른 절차는 1번부터 5번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관리기구 구성,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는 요구로부터 3개월 이내, 재정신고서로부터 6개월 이내 기구 구성 시기는 두 가지였죠. 그래서 여기는 1, 4번이라면 사업주체 관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5번은 입주회의 구성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성 시기도 한번 정리했었고, 그리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예외적으로 재선정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 묶어서,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하고, 그 다음 구성에 관한 시기하고, 주택관리 선자,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정리하면서 변경하는 절차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고, 선정의 절차를 설명드리면서 재선정에 관한 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총 전체적인 마무리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자. 인수인계를 하는데, 자, 그러면 1, 4번에 해당하는 공동태라면 누가 업무를 인수인계합니까?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1사의 공동태의 업무를 결정된 관리 방식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그러면 5번은 누가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합니까? 이 공동주택의 누가? 관리인이 결정된 관리 방식에 따라 자치위탁 관리 방식에 따라 결정된 관리주체에게 관리 업무를 뭐합니까? 인수인계하면서 이제 전체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교재는 여기 페이지 43페이지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관 절차라면 전체 마무리할 건데, 43페이지 가보시면 6번입니다. 6번. 관리 업무 인계에 대해서 1번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체 관리인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합니다.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에 따른 업무를 인계한다. 그래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바람과 밑에 보충학습에 들어가 보면 업무 인계에서 1번에 가보니까 1개월 이내 업무를 인계한다. 그래서 인계기한. 그럼 인수인계 기한은 지금 몇 개월 이내? 보니까 여기는 1개월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공동태 업무를 사업주체 또는 관리인이 결정된 관리 방식에 따른 관리조치 업무를 넘기는 기한은 몇 개월? 1개월 이내 넘깁니다. 그러면 기한은 그렇고 항목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항목을 주고받을 거냐.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보충학습란에 1번을 건너서 4번으로 갑니다. 4번.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태 관리인은 공동태 관리 업무를 해당 관리조치에게 인계할 때에는 입주회의 회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에 참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다음 해서를 인계해야 한다. 변경되는 것 또한 같다. 그러면 인계되는 서류는 1번부터 몇 번까지인가요? 6번까지. 그래서 현재 교재 문항상으로 봤을 때 문항 번호는 1번부터 6에 해당되는 6가지 항목에 따른 서류를 줍니다. 일단 그래서 살펴보기 전에 인수인계는 여러분들 기타 그 위아래 몇 가지가 들어있긴 한데, 인수인계 현재 6번에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계 기한은 몇 개월입니까? 1개월. 항목은 몇 개를 넘겨요? 6가지 항목을 넘긴다. 인수인계는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뭐 교재 그 중간, 보충상의 중간으로 그거는 한번 참조하시되, 인수인계 딱 두 가지. 기한을 물어보거나 항목을 물었을 때 1개월 1부터 6에 되는 항목을 인수인계합니다 라고 정리하면 전체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항목만 봅니다. 항목 1번. 설계도서 장비 명세, 장기전개 안전관리 계획. 2번 관리비 사용료와 장비 명세, 장기시험 계획, 안전관리 계획.
그 다음 2번 관리비 사용 이용료 부가징수하는 이에 관한 회계서류, 장기손 충당금의 정리 변환, 관리비 예치금, 세대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관리규약과 그 밖의 공동대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제 그래서 1부터 6에 해당되는 사항을 항목을 인수인계할 때 넘겨줍니다. 그래서 6번에 업무인계 딱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계기한하고 이 항목만 전체 두 가지만 정리, 큰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게 되면 지금 살펴보면 좀 이게 페이지의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었지만 가장 첫 출발인 이 규모를 두 가지 1, 4번하고 5번에 나눈 것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에 되는 뭐까지 마무리했습니까? 업무 인수인계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 좀 마무리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교재가 이제 군데군데 이제 분산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조금 혼동이 되셨을 건데 조금은 모은다고 모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각을 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정리가 되시고 나면 그다음 모아 정리하는 걸 좀 모아서 방금 설명드린 걸 좀 따라서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교재 페이지 38페이지 가면 다음 시간에 2번의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부분을 좀 쉬었다가 2번의 공동관리, 구분관리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공동구분관리 정리하시겠습니다.